자, 잘 보세요. 이게 2022년도에 라이브 했던 내용이었죠. 자, 거기에서 내년 테마에서 이제 로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불과 며칠 뒤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는 공시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요소별로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가 불명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때릴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게 하필이면 오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건 내부 정보가 센 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기는 불명이었어요. 시기 불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완전하게 마음에 드는 시장 상황이나 차트적인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를 또 한번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덩달아서 이렇게 7%가 빠졌단 말입니다. 근데 로봇 섹터가 그나마 굳건하게 유지를 잘 하다가 하필이면 코스닥이 700포인트 깨지고 670포인트 위협하고 막 그 시기에 이제 얘네들이 작업한 거예요. 지나고 나면 이거는 뭐예요? 뭐 골파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골파기의 예시가 평상시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것들을 합리적인 골파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는 점. 자, 그리고 내용 보면은 뭐 뉴스는 이제 터진 거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은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제가 12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고 11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트렌드적으로 예고가 되어 있는 섹터였잖아요. 이 섹터가. 근데 그 촉발제를 삼성전자 이슈라는 것으로 메이킹이 돼가지고 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것들은 이제 둘째치고 지금 박자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가장 긍정적인 게 뭐냐면 연초에 눈에 가장 띈 것이다. 로봇 플러스 삼성전자의 조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세게 갔어요? 성장 테마 중에서는 세게 간 게 없어요. 올해 초에 주도를 했던 것은 뭐냐면 크게 오른 종목은 1월 2일, 3일 통틀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강한 놈이 더 강하거나 아니면은 강한 종목의 테마가 형성된다. 딱 두 가지의 관점인데요. 지금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정답은 아닌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온 흐름이 거래량이 사실 딱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나온 거래량을 이쪽에서 많이 커버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을 받고 물량을 더 모으려고 뺀 걸 수도 있고 이 현상을 보게 되면은 왜냐?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신고가가 간 종목에서 윗꼬리를 달고 빠졌는데 이거를 다시 올리는 작업이 소형주면은 가능합니다. 소형주면은 그게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는 소형주가 아니거든요. 중형주거든요.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변신하는 갈림길에 딱 서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이 매물을 다 받고 이렇게 더 큰 자금을 이용해서 올렸다. 이런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테마에서.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정이 발표 났네? 갭이 떴네? 그럼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삼성하고 코인만 묻었다 하면 그냥 점상한가 가는 그런 시절들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 중반 정도의 그런 장세. 일단 사고 보자거든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1월 2일, 3일 중에 최악의 그런 컨디션을 달리고 있었던 장세에서 요렇게 말을 올렸다는 것에 일단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일단은 의미를 두는 거예요. 시장이 내려갈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지금 생각하면은 이거는 지난 이야기지만 이 가격에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한 9%까지 빠졌잖아요. 그리고 얘가 어제 이제 5%까지 빠졌으니까 어제는 둘째 치더라도 요런 아래 꼬리는 요 정도의 라인이죠. 9%까지 빠졌을 때 이때는 와 삼성전자가 묻어있는 가격 대비 충분히 지불할 만하다라고 접근을 했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그런 생각도 이제 주식에서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내일도 주가가 유지되는 전제하에 특징주가 분명히 나올 건데 오늘 거래량 들어온 것 중에는 이베스트가 만약에 작업을 안 했어. 그러면 이런 잡주도 이제 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순환매가 나온다라는 생각보다는 아마 이런 거래량이 확 주고 있는 종목들은 내가 살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이베스트 창구들은. 분봉 일단 한번 땅 띄워놓고 물량 한번 싹 잡아먹고 출발하는데 이게 거래량이 주고 있는데 이거를 개미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거래량 나온 것들을 위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나온 종목들 중에서 얘가 올라간 것과 동등한 성질의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얘는 이족 보행 로봇도 있고 자율주행 뭐 로봇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협동 로봇이잖아요, 최근에는.
협동 로봇도 있을 것이고 딱 그렇게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족 보행 로봇이나 뭐 인공지능 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올라간 것들에 대한 그 해답이 장중에 이미 나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하는 놈도 마음이긴 한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메리트가 있는 상태는 아니구나 얘네들이. 얘네들도 이제 이런 거래량이 주고 있는 종목들도 어떻게 바라보시면 되냐면 요 정도의 상승률과 거래량이 나와져 있을 때 이 종목을 오늘 같은 관점으로 쳐다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얘가 이제 촉발제를 만들어가지고 테마를 형성했을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협동 로봇은 뭐예요? 감속기가 또 보이는 거죠. 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유일 로보틱스는 차트가 다 뭉개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적은 거래량으로 같이 로봇 섹터 전체적으로 부쉈을 때 같이 덩달아서 부숴버리다가 이렇게 오늘 좀 거래량이 조금 받쳐주면서 턴을 살짝 했다. 사실 이제 부서진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 역배열 차트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얘네들이 마이웨이로 그냥 오늘 기점으로 테마를 땡겨 올려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부서진 차트는 아닌 것이죠. 항상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세워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